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민이 갖춰야 될 자질은 무엇인가 단원을 조금 뒷 내용을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시민이 갖추어야 될 자질로 올바른 권리를 행사하고 그리고 의무를 수행하는 게 우리가 지녀야 될 자세이다 라는 것을 공부했었고, 시민들은 어떤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좀 자발적인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민이 갖춰야 될 자질로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뭐냐면 바람직한 애국심을 지니는 것인데,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바람직한 애국심은 무엇이고 잘못된 애국심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애국심의 의미부터 볼게요. 여러분들은 애국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별로 애국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 게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다고 생각한 친구도 있고 아니면 좀 아쉽다라고 생각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애국심의 어떤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국가라는 것은 사실 실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뭐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어떤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어떤 기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애국심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국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국가정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헌법상 지향하는 가치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를 지향하죠. 이런 자유민주주의와 복지를,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어떤 정의,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랑도 포함하는 게 이제 애국심의 의미이다 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가진 애국심이라고 모두 옳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자, 우리 독일의 나치, 나치를 추종한 사람들도 굉장히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한편으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방식이 잘못된 방식이었죠. 그렇게 그냥 국가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모두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애국심도 있는데, 국가가 비도덕적인 일을 해도 방관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 애국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비도덕적인 일은 뭐냐면 어떤 인권이나 인간 존엄성, 그리고 뭐 어떤 보편적 가치, 기타 등등의 보편적 가치를 뭐 자유나 평등이나 이런 가치들을 훼손하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국가가 정책 결정을 했을 때 그것을 묵인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은 애국심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국가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가 아니라 태도, 국수주의적인 태도도 잘못된 애국심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배타적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모를 것 같아요. 설명을 하자면 한 개인이나 집단이 그 외의 사람,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제외시키거나 아니면 거부하는 거 있죠. 그래서 거부해서 막 밀어내치는 것, 이런 게 이제 배타적 태도입니다.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다른 나라를 무시하고 밀쳐내고 이렇게 거부하고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국수주의적인 태도는 뭐냐면 이것도 종종 도덕 시간에 나오는 태도인데,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등과 같은 전통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문화보다 월등하고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는 되게 문화가 좀 열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국수주의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척하는 태도, 그게 국수주의적인 태도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태도들은 잘못된 애국심의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바람직한 애국심은 뭐냐? 그러면 보겠습니다. 합리적이고 분별력 있는 태도로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이 이제 한마디로 정의하는 바람직한 애국심이다 라는 건데, 여기서 그럼 중요한 가치가, 그 기준이 되는 가치가 뭘까요? 네, 바로 보편적 가치겠죠. 국가가 보편적 가치를 따르고
그러한 상황들을 존중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 애국심이다라고 볼 수 있고, 국가가 이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어떤 행동들을 했을 때 올바른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이제 바람직한 애국심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애국심은 뭐 자유, 평등, 인권, 인류의 어떤 보편적 가치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분별력 있는 애국심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직한 애국심을 지닌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국가 정책이 옳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합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도 사실은 옳지 않은 거고, 그리고 너무 그냥 지나치게 비난만 하는 그런 태도도 옳지 않다. 합리적으로 이런 가치를 근거로 했을 때 이러한 정책은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분별력 있는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세계 시민으로서 보편적 가치와 애국심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시민으로서의 그 보편적 가치랑 애국심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한 나라의 일은 그 나라의 일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지구촌 시대고, 지구촌 시대라는 말이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어색하겠지만 세계화 시대. 그러니까 각 나라의 어떤 국가의 그 경계가 지금은 많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지금 세계의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또 다른 코로나 말고, 코로나가 이제 백신이 나오고 그리고 치료제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한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이런 바이러스가 안 생긴다는 그런 보장은 없죠. 왜냐하면 계속 이제 국가 간의 이동이 굉장히 자유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한 나라에서 바이러스가 생기면 그게 전파되는 속도는 한순간이라는 거죠. 그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자연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구 온난화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라는 거예요. 뭔가 지구 공동체의 문제라는 의식을 가지고, 만약에 뭐 우리나라의 어떤 이득이 될지라도 그 지구 공동체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국가와 국민을 이롭게 하며, 그러니까 국가와 국민에게 이로운 일도 좋지만, 그러니까 이롭게도 하고, 그리고 다른 국가와 인류 전체를 사랑하는 마음도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바람직한 애국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되는 바람직한 애국심의 사례가 있을까요? 자,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사례들은 생각이 나죠. 뭐 독일의 나치, 그리고 이제 일본의 제국주의,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애국심인 건 맞는데, 우리 일례로 2007년도에 우리 가까운 서산 지역과 가까운 지역에 아주 큰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어떤 사고였냐면 2007년 서해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과 해상 크레인이 충돌해서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죠. 그때 이제 사고 직후에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자가 현장을 찾아와서 기름 찌꺼기를 제거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선생님도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고 이제 대학교 입시를 치르고, 그리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대학교 생활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때 이제 태안, 선생님 그 지역이 여기 지역이 아니지만 태안 그 기름 유출 사고를 이제 지원하는 봉사자를 모집하는 그런 걸 보고 지원을 해서 봉사활동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나라에 위기가 닥쳤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또 이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도 사실 바람직한 애국심의 사례로 볼 수 있겠죠. 이때 공식적으로 집계된 자원봉사자의 수만 123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생태계가 회복되는데 20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5년 만에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민 참여와 그리고 의무를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또는 우리나라 국민, 우리나라 국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국가 정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희생할 수 있고 그리고 분별력 있게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바람직한 애국심이다라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민이 갖추어야 될 자질로 애국심이란 무엇이고 잘못된 애국심은 무엇이고 바람직한 애국심은 무엇이고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제를 풀어서 이번 단원 공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도덕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